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도 증시를 살펴보면 미국에 살고 계시는 그분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일어나면 간밤에 또 딴소리를 하지 않았나 뉴스부터 찾아보게 되는데 더욱더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다음 주에는 조금 진정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는 4월 3주차였는데 투자일기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된 주요 지표 중에 아무래도 눈길이 가는 부분은 미국 소매 판매였는데요. 소비가 핵심인 미국 경쟁력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달에 발표가 된 물가 지표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이번 달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1.4%나 늘어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시장 예상치도 상회했거든요. 그렇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전 미국 사람들의 3월 사재기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음 달에 발표가 되는 4월 지표를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나면서 소매 판매 지수도 시장의 영향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관세 관련 뉴스를 보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상호 관세를 유예한 뒤로 일본이나 유럽은 협상을 시작했고요. 한국도 다음 주에 협상을 하면서 미국은 조금 빠르게 결론을 내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가 중국인데 대립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세를 몇 퍼센트 올린다 이런 숫자 싸움까지는 하지 않지만 주요 수출품들을 통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미국은 중국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금지를 했고 또 한 번 강력한 카드를 들이밀었는데 그 덕분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미국 반도체들 주가가 또 내려오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는 조금씩 더 격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유럽이 금리를 또 내리더라고요. 지금 작년 9월부터 금리를 발표할 때마다 내리고 있다 보니까 이제 2.4%까지 내려왔고요. 한국보다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미국 관세 우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형님이 마음이 또 급해진 것 같은데요. 파월 할아버지를 압박하기 시작하던데 그렇지만 파월 할아버지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지금 못 내리니까 나는 지켜볼랜다 이런 스탠스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트럼프 형님은 그러면 그만둬야지라면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뉴스를 보니까 연준 의장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런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만두게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을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뉴스를 보니 장관들이 옆에서 말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려주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파월 할아버지도 너무 세게 발언하지 말고 트럼프 편도 살짝 들어주면서 조금 살살 달래주는 스탠스를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저번 주에는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 주는 조금 쉬어가더라고요. 다우존스와 나스닥은 1% 정도 하락했고 S&P 500은 약 보합으로 3대 지수가 조금씩 하락하면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미국 계좌를 보니까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조금씩 내려왔더라고요. 디보는 현재 마이너스 4%이고 JPQ와 JPI도 약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여하튼 조금 더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올해 4분기 매수 물량까지 미리 당겨서 매수를 해볼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 추이를 보면서 판단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장을 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 시장을 보고 있으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는 게 기특하더라고요. 이번 주도 1% 정도 지수가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이제 2500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팔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매도를 하고 있던데 이번 주에도 약 1조 3천억 원을 순매도를 하고 있고 매주 1조 원 이상씩 매도를 하고 있으면서 계속 한국 시장에서는 발을 빼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나누어서 담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는 연기금이 4천억 원을 매수하면서 이번 주에 물량을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주 외국인은 선물은 또 6천억 원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현물은 매도를 했지만 선물을 매수하면서 약간 엇갈린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앞으로 한국 증시가 상승할 수도 있으니까 현물은 매도를 했지만 이렇게 선물을 매수하면서 약간 해지를 하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준 것은 아닌가 싶거든요. 여하튼 다음 주에는 외국인도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수하는 그런 롱 포지션으로 돌아서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국도 금리를 결정을 했었는데 한국은 이번 달은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달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여하튼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고민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12조 원을 추경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한국도 조만간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ISA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투자일기를 보셨겠지만 현금을 거의 다 소진을 했거든요. 매수할 수 있는 돈도 거의 남지 않았고 또한 매도를 할 만한 종목도 없다 보니까 이번 주에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주에 현대차와 월배당 종목들의 분배금이 들어왔었는데 현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 배당금들은 그냥 RP를 매수하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니까 전부 파란색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번 주보다는 상황이 약간 나아지긴 했는데 일단 미국 주식들은 조금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저번 주에는 빨간불이었던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일주일 동안 주가가 5% 정도 하락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현재 2%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본전을 회복을 한다면 상품 교체를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배당 커버드 콜도 5%까지 주가가 내려왔거든요. 일단 ISA 계좌에 돈이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15%까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나 그냥 조금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면 타이거은행이 거의 평단가 근처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현금이 없으니까 일단 50주는 덜어내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해둘 생각이고요. 맥쿼리 인프라와 JR리츠도 저번 주보다는 주가가 조금 더 나아졌는데 특히 맥쿼리 인프라가 이제 마이너스 5%까지 주가가 올라왔으니까요. 상반기 배당락이 나오기 전에 평단가를 회복할 가능성도 약간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거든요. 여하튼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해주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현대차도 주가가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8%까지 주가는 회복이 되었는데요. 저번 주에도 제가 SK텔레콤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현대차 같은 종목들은 기다리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음 주에도 좋은 흐름은 계속 이어지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계좌도 이번 주에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팔 종목도 없었고 살 종목도 없다 보니까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도 주가가 조금 회복되었다 보니까 저번 주에는 마이너스 18%였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12%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요즘에 KTNG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거의 8% 근처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에 데리고 왔던 우금지도 3%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멈추고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주가는 조금 더 회복이 되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KTNG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을 보고 있으면 관세 영향을 적게 받는 고배당주들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KTNG도 괜찮지만 KT나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도 좋고 또한 은행주들도 흐름이 괜찮은데요. 그래서 KTNG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5주 연속 양봉이 나오고 있고 이제 다음 주는 주봉상으로 5일선과 21선의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분간은 좋은 흐름이 더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조만간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요. 1분기 실적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서 어떻게 할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1분기 실적에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11만 5천원까지 주가가 올라오기를 조금 기다려볼 생각이고요. 11만 5천원부터는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이제 KTNG와도 이별을 준비를 해볼 생각인데요.
이와 같은 저의 생각대로 좋은 주가 흐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 주는 트럼프 형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그만하길 바라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구독자분들 좋은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